배백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교수님 아직 연휴가 안 끝났잖아요. 대낮 아닙니까? 빨리 끝내죠. 자, 오늘의 주제, 검증의 시간. 지금 대한민국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경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누가 실력이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요. 우상향 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할 때가 2018년부터 2021년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평균 성장률이 4.2%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 2배가 넘는 9.6%를 했어요.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예. 이재명 지사 전에도 이렇게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18년 20년간 3년간 성장률인데 2021년까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세종시는 인구가 4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구 정도뿐이 안 되는 이제고, 그다음에 막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아파트도 막 짓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나머지 쭉 보게 되면은 경기도가 이제 1등을 했다 이겁니다. 이재명 지사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재명 지사 이전에는 그냥 평균 정도예요. 그 성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주도한 성장이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하기 전에 중소기업이 경기도의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됐었는데 이걸 한 34% 정도까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성장률이 평균 안팎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끌어올려진 내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요. 수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고 다른 지역 광역단체들보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는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복지 문제죠.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기 전인 2017년에 대한민국 전국 평균이 공공기관에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6%였었고 경기도가 그러니까 34.7%로 한 9%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42% 이상 끌어올렸고 전국 격차를 한 12%포인트까지 확대가 되시죠. 빨간 거 이후 2018년부터가 이재명 지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복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를 한 게 이제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어지죠.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도 높고 예. 복지도 더 강화하고 예. 둘 다 가능하다는 거지 예. 말하자면. 복지를 강화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빚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재정을 썼으니까는. 근데 그걸 한번 넘겨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할 때 복지 정책들인데 기발한 복지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극저 신용자들, 그러니까 대부업체나 이용을 할 사람들한테 한 300만 원까지 연 그러니까 1%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라든가.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세 번째, 극저 신용대출 그러니까요. 300만 원, 미소금융, 마이크로 크레딧.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돈 구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되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는 하나에. 그러니까 3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용 대출이 안 되는 사람 대부업체 간단 말이죠. 100만 원 빌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게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자율 때문에. 근데 저 300만 원을 1%로 시중은행에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갚더라는 거예요. 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부업체 가가지고 그 빚에 악순환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양주로 끌어들여서 은행한테 300만 원까지 해줘라. 대신 경기도가 지급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돈 다 갚더라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장, 금융회사의 대표들이 이게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는 게 지금 총수가 말했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0만 원 일부러 안 갚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협 같은 데서도 이걸 도입을 했어요. 아베가 경제 침략했을 때 신협 같은 데서 8.15 상품을 해가지고 대부업체 300만 원 있는 것들을 우리 쪽에서 대환 대출해 줄 테니까는 그때 김윤식 저 회장한테 제가 이거 괜찮아요 내가 그랬지만은 교수님 이거 300만 원 고의로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대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경기도가 그러니까는 민간보다 더 앞서갔던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업체 갔단 말이지. 악순환에 빠지잖아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한 거야. 이재명 지사가. 300만 원 정도는 그냥 신용으로 대출해 주자. 안 갚으면 어떡하냐. 은행이나 기득권의 눈에 보면 저 사람들은 저런 거 주면 떼먹고 도망간다고. 도덕적 해이 타령하죠.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층민들.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아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다 성실하게 갚을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그렇게 믿어줬더니 돼! 저거 대성공했거든요? 저게 이재명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발상이 다른 거거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 마음이 너무 잘 아는 거야.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저거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으면 이재명의 차별점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걸 나밖에 안 해주고 있네. 이걸 1,000만 원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기재부 100년 있어봐야 이렇게 발상 못해요. 나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네. 아, 저렇게 발상하는 사람이구나. 은행들은 돈 때문일까봐 안 빌려줬다니까. 안 해본 거지, 아무도 그렇게. 화날라 그러네, 갑자기. 저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재명 다음의 내용이죠. 그렇죠.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해내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네?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지학대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3조 3천억 원 정도가 2016년에 채무액에 2020년에는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밑으로까지 줄인 거예요. 많이 줄였네. 예, 많이 줄였죠. 빨간 박스, 네모 박스 우리나라 전체 도의 평균 채무액인데 이건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얘기죠. 아, 이건 유명한 얘기지. 예. 이대엽 그 영화배우 출신 시장이 성남시 호화 시청을 신축했다가 빚 때문에 빠져가지고 모라토리움 이제 파산 선언을 했던 것을 쫙 빚을 지러왔던 것. 이게 유명한 얘기죠. 경기도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능력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 이거 보셔야 돼. 전략을 바꿨어.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책을 읽으라고 그랬냐고. 하라고 그랬지. 사는 게 쉬워요, 읽는 것보다. 둘 중에 뭘 할 거야? 자,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채무도 갚은 거고 복지도 더 늘린 거예요. 근데 복지가 늘리니까는 성장률도 또 높이더라 이거예요. 선순환을 만든 거죠. 그거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포퓰리즘을 하는 나라들이 되게 보게 되면은 성장률은 못 높이면서 복지를 늘렸다가 파산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 성장률을 우상향 곡선으로 만들겠다. 자기가 해봤으니까는 아는 거예요. 경기도 지사에서 할 때 했던 것을 대한민국 전체 확장시키겠다 이거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을 제가 쭉 봤어요. 전에 했던 게 없잖아요. 실적이요. 검사로서 계속 평생을 살았으니까는. 공약을 쭉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기업 편향성, 주 120시간 이런 얘기라든가, 최저임금도 이제 불필요하다든가.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다 7자 공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가잖아요. 부동산 가격 안정, 좋은 일자리 창출,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거냐고. 부동산 가격 안정했으면 어떻게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 거죠. 좋은 일자리 창출.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미 달성된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요. 맞아. 이런 거 많아. 가덕도에 신공항 거 하는 거, 예타 면제해준다는 거. 이미 그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거잖아요. 최근에 났던 게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1월 28일자에 나온 거니까는 기자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기만 해. 우리나라 OECD에서 2019년에 이미 1위예요. OECD 이름은 세계 1위예요. 모임체기 때문에. 한국이 1위라고요, 2019년에요. 디지털 거버먼트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OECD에. 된 걸 가지고 다 하겠다면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얘기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그 예국인들 건강보험 문제 밥상에 숟가락 얹고 앉아있다, 예국인들이. 예? 알아보고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무속인에게 물어보든지 상담하시든지. 이게 뭐예요? 이 총 가입자 수가 처음에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험료 납부액이 8,818억 원부터 1조 한 5천억 원까지 냈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가 뭐냐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을 더하게 되면은 1조 4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낸 것만큼도 혜택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베는 기본적으로 혐오를 먹고 사는 집단들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사회적 약자 그렇죠. 또는 그 중동의 난민들. 미국의 극우든 유럽의 극우든 그렇죠. 일본의 극우든 우리 극우든 똑같아요. 차별과 혐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베 사이트에서 때리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왔잖아요. 나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글을 쓰게 만들었잖아. 네. 최측근 중에 10중 8구도 아니야. 10중 10 일베가 있어요. 아, 저도 그거 동의해요.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에 피부양자를 7에서 10명 등록시켰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정보만 찾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한 짓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시각을 대선 후보가 고스란히 가져가서 자기 페이스북에 쓰잖아. 캠프에 10중 11배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7명 내지 10명을 등록하기도 불가능해요. 적발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나 보죠. 명의 도용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 거 갖다가 이제 쓰고 이제니까 가서 이제 예외적으로 불법적인 사례가 있을 수는 있죠. 그걸 가지고 과장하는 거잖아요. 보험을 이용한 사람들 그 금액이 훨씬 적다 이거예요. 보험료 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실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래 안 살다 보니까 재산이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 그러니까 거기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로 돼 있어. 지역이 이게 좀 보험료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지. 예. 남는 거라고. 이걸 한국 사람들 혜택을 보는 거죠. 이거 작년 자료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 국감에서 나왔어, 이거. 맞아요. 예, 그거 근데 이걸 나왔는데. 이제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냐면요. 한 10만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신고된 재산이 60억이 넘는 60억대 재산가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보험료 7만 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 동안에 사무장병원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게 한 3조 정도 돼요. 그 최은수 씨가 사무장병원에서 돈 수십억 원 챙기고 그랬잖아요. 23억. 예, 23억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가만 놔두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공약으로 그러니까 내세우고 앉아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팩트체크 정리해줘야 되는데 기자들이 물어야지요. 안 하잖아요, 그냥 써주기만 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공약이 기업 편향적이거나 구호성, 설명이 없는, 그 다음에 이미 달성된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교수님, 예. 그만하시죠, 이제. 아직 연휴 안 끝났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배가 있어, 일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일배야.